광주에서도 호남에서도 뭔가 현역 물갈이가 많았습니다. 이번 공천으로 확실히 민주당의 주인이 누구냐? 이재명 당이 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양평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비명 행사 논란이 있는데 어젯밤 공천 과정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 오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어젯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당원의 선택을 왜 그렇게 폄하하는 것입니까? 어제 경선 결과 때문에 다시 비명 행사 논란 불붙은 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기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친명, 비명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입니다. 비명이라서 피해를 보고 친명이라서 이익을 보고 이렇게 보시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예, 어젯밤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졌다. 보신 것처럼 기자 질문에 일부 옆에 있던 지지자들인가요? 당원들인가요? 야유를 보내기까지 했는데 비명 행사 단어가 나오니까.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이다. 이현정 의원님, 이러면서 공천혁명이라는 표현도 이재명 대표가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오늘 김성환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 아닌가 생각된다. 자, 당의 주인이 누군가? 이걸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해온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게 민심과 당심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공천인가? 왜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이재명 대표 당직자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박성준 대변인은 빼고는 전부 다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예. 자, 그렇게 사람들 다 단수 공천 주고 경선 붙인 사람들은 대부분 또 비명이 경선 붙여진 거죠. 근데 그 경선 붙인 비명들은 전부 다 모래주머니를 다 채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띄워라. 그렇게 해놔놓고 이게 다 당원과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본인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아마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고 이제 판단하실 겁니다. 과연 이게 당원과 국민의 뜻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뜻인 것인지 왜 하필 그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불체포 특권 있을 때 그때에 관련됐던 의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비명 행사할까라는 문제를 따져본다면 온전히 이재명의 어떤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고 난 다음에 민자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소수였습니다. 당시 민정계가 다수였어요. 근데 당시에 김영삼 대표는요. 민정계 공천 다 해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민정계 공천해준 분들이 다 자기 편이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 지금요, 사실 이 당에 친명 없습니다.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하면 다 친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분들을 다 내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포용 능력이 없는 것인지, 왜 두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도 일단 수원, 박강원 의원 컷오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이 조금 아쉽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국민, 당원 다 맞는데 여기에 혹자는 이걸 팬덤으로 바꾸면 다 팬덤의 뜻이고 당의 주인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 경선 매길 때 여론조사 50, 권리당을 오시면 권리당의 입김이 엄청 많이 세져서 마치 팬덤이 참 무섭다. 뭔가 이재명 대표의 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원래 당원 50 그러니까 일반 시민조사 55대 5로 한 거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당원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많이 높여놓은 것이지 이번에 총선에서의 경선은 줄곧 우리가 민주당에서 해왔던 방식을 썼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정당이란 거는 당원이 주인이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공당은 그런 정당 정치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이 주인이다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우연치 않게 많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친명이 아닌 좀 멀리 있는 그런 인사들이 계속 낙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과도하게 이런 오해들이 불러일으켜져요. 저는 이럴 때는 한마디로 이거를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고 해서 따지고 보면 그 낙천한 사람들은 그 부분을 못 채웠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이 조금 미약하다. 이 경선 자체가 전체를 나래비를 다 펼쳐놓고 봤을 때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은 이래서 공정했습니다. 예. 이래서 투명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관리가 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해주면 그게 더 훨씬 더 납득이 되는 것이고 비명 행사라는 말을 지울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이걸 당원의 뜻이다라고 밀어버리면 예. 이건 또 당 내에서도 나름대로 봉합하는 수순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채기를 내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좀 아쉬움이 계속 생겨요. 특히나 저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께서 지금 한안갑 당수공천을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최근에 지금 보면은 이 전략적인 판단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작에 나경원 의원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동작에 이수진 의원을 말하자면은 컷오프 시켰습니다. 류사명 총경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류사명 총경이 경쟁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나경원 전 의원 정도 되면 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도가 매칭이 돼야 예. 이게 승패를 떠나서 전략 지역에서의 어떤 수도권의 어떤 관심 지역을 통해서 수도권을 상승시키는 예. 판단이 될 것인데 하남갑이 어렵다 하더라도 동작갑보다 더 이렇게 이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되겠습니까?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혁신공천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서대인 말씀을 저에게 민주당 소속의 서대인 말씀 쭉 들어보니까 뭔가 이기는 공천과는 거리가 있는 듯해 보이고 문제제기는 할 수 있죠. 다만 이게 여러 가지 공천 혁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선거에 이기는 건데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관심 지역 이곳에서는 결선 투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후보와 정봉주 후보가 결선 투표한다고 하는데 혹시 1, 2위 간의 표차나 당연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그 결과가 하나도 수치를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투표율, 득표율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결선 이것만 얘기해주던데 아니 박용진은 갑자기 네가 꼴등이야. 너 하위 10%야. 아니 왜요? 어떻게 된 건데요? 근데 뭐 학생이 자기 성적을 통보받았는데 시험지 답안지 이런 거 안 보여줘요. 감춰요. 네. 전혀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몇 점 받았는지 모른다는 게 박용진 의원 얘기인데 결선 가면 또 모르겠어요.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박용진 의원도 여러 생각이 좀 잠길 것 같아서요. 정 변호사님. 일단 박용진 의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제 기억에 민주당의 하위 10%, 30% 감점받은 사람들 중에 예.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유일하게 박용진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선 투표에서도 30점을 또 감점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차에 한 30%인데 살아남았으면 결선 투표에선 한 20%나 한 15%나 좀 깎아주지 이렇게 애누리도 없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박용진 후보가 정봉주 원장을 이기려면 그 60%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60%에서 63, 18, 18% 빼면 42%잖아요. 예. 박용진이 60% 받았다라고 하면 정용진은 40% 받았다는 이야기니까 최소한 한 60%, 정확히는 59%, 58.9% 정도 얻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결선까지 30% 감점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된다면 그만큼 박용진의 저력이 인정받을 거고 민주당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의 그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저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이 그 당대표 선거에도 나가고 그전에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왜 자기가 본인이 하위 10%인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박용진 의원이 도대체 몇 프로를 얻었길래 그 결선까지 올라갔는지 그거 저도 궁금한데 득표율은 고사하고 투표율까지도 안 알려준다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만 짚을게요. 사실 민주당 여전히 뭐 비명 행사, 비명 멸족 논란 뇌가는 남아 있습니다. 아까 설전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안산 양문석 후보도 여기 예비 후보도 지역구 또 옮겼다고 여러 얘기가 있었던 전해철 양문석, 특히 뭐 양기대 김남희, 송갑석 조인철, 뭐 여러 도정환, 신동근 이른바 비명계 친문 의원들 대 이 정치 신인 친명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끄는데 여론조사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인가요? 설주현 변호사님. 네. 공천 잘못하고 있다가 56%, 국민의힘 48%. 민주당이 특히 과반이 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자화자찬하고 있거든요. 이게 당원이 주인이고 이렇게 시스템 공천이 너무 잘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찌 보면 뭐 공천 과정에서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렇게 판단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뭐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크게 문제된 거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벌써 하나가 경선 여론조사 업체가 이상하다. 이상한 업체가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이 들어갔다는 부분. 근데 민주당에서 그 뒤에 그 업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소명이 됐냐? 소명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리고 그다음 얼마 전에 터졌죠. 정동영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대로 해달라라고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나주에 있는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 여론조사를 왜곡시키는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 투표가 아니라 일반 당원 투표에서도 이렇게 권리당원 투표가 아닌 척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오인 가능성 있게끔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잘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은 공천에 대한 과정에 대한 평가는 뭐 아까 우리 화면에 본 대로 지금 민주당이 더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이 많지만은 어찌 되었건 이러한 과정도 나중에 총선 결과로서 판단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그런 순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론조사 핵심은 뭐 56% 민주당 공천 못하고 있다에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보다도 오히려 이 공천 문제가 좀 더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염두에 둘, 유권자들이 염두에 될 요소 아닌가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